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47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개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그림이 있습니다. 개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개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견은 개가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개라는 뜻이며, 보기로 겨냥이 있고, 개는 옛날에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이 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개견변은 개견이 한자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변으로 쓰이는 글자 모양입니다. 훈과 음은 개견, 짐승견입니다. 다음은 엎드릴 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여 개가 반갑게 엎드리며 꼬리를 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엎드릴 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견을 결합하여 엎드릴 복 알품을 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엎드릴 복 알품을 부는 집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여 개가 반갑게 꼬리치며 이를 엎드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복망이 있고, 보이지 않게 엎드려 이 숨는다 또 감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잠복이 있고, 전쟁에 져서 말발굽 아래 엎드려 삼 복종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항복이 있고, 여름 날씨가 더워서 만물이 엎드리는 사 복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삼복이 있고, 새가 쭈그려 앉아 오 알 품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엎드릴 복, 숨을 복, 감출 복, 복종할 복, 복날 복, 그리고 알품을 부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복이 알품을 부의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를 찾아서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견은 사람 대 그 모양의 오른쪽 위에 점을 찍으면 개견이 되는데, 이 글자는 사람 대와 전혀 관련이 없고, 개를 상행한 글자가 그 모양만 글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은 엎드릴 복입니다. 엎드릴 복은 사람인 변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주인 앞에 개가 반갑게 엎드리며 또 꼬리치는 것을 나타내어서 엎드린다는 뜻에서 엎드릴 복입니다. 다음은 당연할 연 그러할 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를 잡아서 그 털을 불에 그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연할 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개고기 연에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개고기 연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의 뜻을 나타내는 불화 넉점을 결합하여 당연할 연 그러할 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고기 연은 고기를 먹으려고 잡은 개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개고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당연할 연은 개고기를 먹으려고 개를 잡아서 개털을 불에 그을려 태우는 것은 옛적부터 전해온 것으로 이를 당연하다 또 그러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필연이 있고, 부사어로 쓰여 이 그러면의 뜻이 되며, 보기로 연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당연할 연, 그러할 연, 그러면 연입니다. 다음은 소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한우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의 두 뿔과 머리를 상영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소우가 곧은 선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소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우는 소의 두 뿔과 머리를 상형한 글자로 이를 소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할 연 그러할 연에서 이 부분은 몸육 고기육이 변형하여 글자를 납작하게 쓰도록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개견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고기연인데, 고기로 먹으려고 개를
잡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개를 잡았을 때는 그 털을 불에 태워서 그을리는 것은 예적부터 전해온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는 뜻에서 당연하련 그러하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우입니다. 소우는 소의 두 뿔과 그리고 소의 머리를 상행한 글자로 삐치고 가로긋고 그리고 그 밑에 길게 가로긋고 한 획을 내려서 꿰면 소우가 됩니다. 또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는 낫오가 있습니다. 낫오는 여기에서 꿰지 않고 제1 위에 있는 획의 가운데에 대어서 내리그으면 낫오가 됩니다. 다음은 조건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부가 소의 콧뚜레를 잡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건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소우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소우를 결합하여 조건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건근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는 논밭을 쟁기질하고 송아지를 낳아 재산을 벌리는 등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일 조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건이 있고 문제가 될 조건이 이 사건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사건이 있고 소는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물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조건건, 사건건, 물건건입니다. 다음은 절반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칼로 사과를 두 조각으로 절반으로 싹둑 잘라 나눈 그림이 있습니다. 절반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8팔 밑에 소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8팔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물건의 뜻을 나타내는 소우에서 위에 있는 8팔과 그 삐친 점이 겹치기 때문에 그 점을 생략한 소우를 글자의 밑에 결합하여 절반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에서는 소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소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에서 물건의 뜻이 됩니다. 자원은 절반반은 둘로 똑같이 나누어 물건의 크기가 절반이 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절반 또는 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반월이 있고 일의 절반이 이 가운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반과 후반이 있고 나누어 반이 된 조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절반 반, 반 반, 가운데 반, 조각 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건거는 사람인 변에 소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는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뜻에서 조건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반반입니다. 절반반은 이 부분은 나눌팔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소우가 획줄임한 것인데 이 소우는 이 글자에서는 소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서 물건이 절반이 되게 한다는 뜻에서 절반반 반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단할 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에 재판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판단할 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절반반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절반반을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방을 결합하여 판단할 판, 판결할 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판단할 판은 물건을 절반이 되게 칼로 잘라 나누듯이 2일이나 10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잘못을 이를 판단한다 또 판결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판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판단할 판, 판결할 판입니다. 다음은 물건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암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건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우변에 하지 말라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우가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깃발물의 뜻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무를 결합하여 물건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건물은 옛날에 농가에서 소는 쟁기질하며 송아지를 낳는 중요한 재물이므로
깃발이 펄럭이듯이 자랑스러운 일, 물건, 또 만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물이 있고, 일과 물건이 이 사물, 또 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물이 있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살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물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물건물, 만물물, 사물물, 일물, 살필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판단할 판, 판결할 판은 절반 반에 칼도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반이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약간 변형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칼도방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절반이 되게 나누는 것처럼 시비를 분명히 구분하여 잘못을 판단한다, 또 판결한다는 뜻에서 판단할 판, 판결할 판입니다. 다음은 물건물입니다. 물건물은 소우변에 하지 말라물을 결합했는데, 하지 말라물은 이 글자에서는 그 자원에서 깃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는 농가에서 쟁기질을 하며 또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불려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꼭 필요한 빛나는,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빛나는 물건이라는 뜻에서 물건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릴고 여쭐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신령에게 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알릴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소우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소우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알릴고 여쭐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알릴고 뵙고 청할 곡은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입으로 충문을 읽어 신령 앞에 복을 빈다는 뜻을 나타내고 알린다, 또 여쭌다는 뜻이며 보기로 보고가 있고, 억울한 일을 고소한다, 하소연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소가 있고, 제물을 바쳐 복을 빌듯이 뵙고 청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출필곡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알릴고 여쭐고 고소할고 하소연할고 그리고 뵙고 청할 곡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뵙고 청한다는 뜻으로 쓰여서 곡으로 읽고 또 쓰는 것을 한자어나 그리고 한문에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을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을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걸어갈 차게 알릴고 여쭐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제사 지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알릴고 고소할 고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지을조 만들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지을조는 제사를 지내려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아갈 때에 제사상에 올릴 제사 음식과 밥을 짓는다, 또 만든다는 뜻이며 보기로 조화가 있고, 학문이나 기술이 일정한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예가 있고, 시간적으로 급히 만든 것이 갑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차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을조, 만들조, 이를조, 갑자기 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알릴고는 소우 머리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신령에게 제물로 바치고 입으로 충문을 읽어서 신에게 복을 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알릴고 여쭐고입니다. 다음은 지을조입니다. 지을조는 알릴고 여쭐고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릴고 여쭐고는 그 자원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걸어갈 착, 진행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제사 음식을 짓는다, 또 만든다는 뜻에서 지을조, 만들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